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올해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소서 포인트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이죠. 자기도 학습 전형 매뉴얼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쭉 리뷰를 해보면 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전반적인 틀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자소서에 관해서는 제가 기존에 몇 번 안내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 안내가 나가고 있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소서라는 것이 재작년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근본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공개된 자소서니까요. 이 자소서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뭐 호기심이 발동한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한 이야기로 공간만 낭비하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사실상 외국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그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평소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어, 사실상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잘 답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학생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과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평가자들,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든 평가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태도는 자기주도 학습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냐?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자, 학업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죠. 자, 그런 궁금증을 뭐 토론을 통해서건 아니면 자료 조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질의 응답을 통해서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어떤 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도 자소서를 쓸 때 당연히 이런 관점과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사례를 잠깐 보기 전에 자소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소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자기 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평가자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자기 정보 제공서는 각 단락별로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 패턴은 이런 겁니다. 자기도 학습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어떤 설명문이 되는 거죠.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주장문 혹은 성찰문이 이제 결합된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소서 내용을 보시면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 있었던 자기의 학업 경험에 대한 또 준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문이죠. 설명문이고, 자, 다음에 어떤 것이 결합이 되냐면 이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뭐뭐 하다는 것을 깨닫고, 뭐 성찰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혹은 뭐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주장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자소서의 단락별 패턴은 보통 크게 이러한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항상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소서와 학생부의 연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물론 기본은 고입이건 대입이건 학생부와 자소서는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학업 경험, 학습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시각으로 이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대원외고입니다. 대원외고는 작년까지는 이제 이것을 평가를 했다라는 것인데 올해 이제 6월에 교내 입학 설명회가 있었죠. 교내 이제 설명회에서 이 점을 강조를 했어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자소서에 적었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평가 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즉 면접 질문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대척점에 외대부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대부고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한 것을 얼마든지 자소서에 쓸 수 있고 그것을 면접 질문으로 던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우선 확인하시고 작성에 착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그 선택이죠. 자, 인생은 이제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선택이죠. 뭐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사람을 만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선택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남의 선택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데 남이 나를 선택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입이건 대입이건 뭐 입사건 인재선발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인위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평가자들이 좋게 공감을 해주고 나를 선택했을 때 그 가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어필하고 면접에서 어떤 말을 해야지 나에게 인재성이 있다라고 평가자들이 공감을 해서 나를 선택해 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